2020년 7월 10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제작한 필리핀 해군의 첫 미사일 브리킷인 호세 리잘함에 대한 인도식이 수비캉에서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호세 리잘에 대한 인도식 행사는 호세 리잘 생일과 같은 6월 19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한 승무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되면서 행사가 연기되었습니다. 호세 리잘함은 5월 18일 울산 현대조선소를 출발해 5월 23일 수비캉에 도착했습니다. 호세 리잘함은 8월 17일부터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태평양 군사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20년 올해를 필리핀 보건 노동자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필리핀의 수만 명의 보건 종사자들의 헤아릴 수 없는 영웅적 행동과 사심없는 동정심을 기념하고 특별한 시기에 봉사의 직무에서 희생된 보건 노동자들에 대한 존경을 보낸다고 선언문에서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새벽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향년 64세입니다. 고 박원순 시장은 필리핀과도 많은 인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 공공봉사 부분을 수상했으며 2013년 8월에는 막사이사이 재단 5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되어 기조연설을 하였습니다. 당시 MMDA를 방문하여 메트로마닐라 시장들과 정책 공유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교민과의 간담회도 진행했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출범 당시 아세안 특사로 임명되어 다바오시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빠키아오 상원의원을 서울 글로벌 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0일 오후 12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총 52,914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544명이 신규 확진되었으며 세부 지역에서 5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어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4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총 1,360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할 자료가 매일 지연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필리핀 코로나 확진자는 7월 들어 10일간 15,558명이 증가해 일일 평균 1,728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지난 9일간 발생한 숫자보다도 많은 오늘 42명이 발생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는 일일 최대 검사 목표 3만 명은 아직도 먼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일일 평균 19,500명의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연된 검사 결과 수가 12,000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지난주 1,400건의 검사 지연이 있다고 밝혔으나 실험실이 증가하면서 지연 결과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7월 8일 현재 80개의 허가된 실험실이 있으며 59개는 중합효소 연쇄반응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21개는 진 엑스퍼트 실험실입니다. 진 엑스퍼트 실험 결과는 24시간에서 48시간이 소요되며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50시간이 소요됩니다. 대통령 대변인 해리 로크는 필리핀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표준에 부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양성률은 1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현재 7.5%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어제 현재 93.7%가 경증 범주에 있으며 5.6%는 무증상이고 0.6%는 중상이며 0.1%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세부시로서 4,380명입니다. 필리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식당, 이발소 및 미용실과 같은 비즈니스 시설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작성해야 하는 건강 접촉 추적 양식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상기시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주체에게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개인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필리핀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비즈니스 방문 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핀 경찰청 간부와 청장은
검역 통제소를 운영하는 일부 경찰관들이 시민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다는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 공무원은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경찰관이 여성과 노인을 상대할 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자 경찰관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군 검문소와 경찰 검문소를 비교하여 경찰관들의 나쁜 행동이 소셜미디어에 게재됐습니다. 남부 코타바토의 파블로 시장이 10일 오전 8시에 총격에 의해 피살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파블로 시장은 오토바이를 탄 2명의 용의자에게 2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마닐라 동물원은 초식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200평방미터의 정원에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 책임자는 3월 중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동물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자구책으로 동물들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채소를 재배해 초식동물들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닐라 동물원은 1959년 7월 25일 개원했으며 지난해 환경부의 조사에서 동물원의 하수가 주요 오염원인 것이 밝혀지면서 에스트라다 전 시장이 동물원에 대해 임시 폐쇄 명령을 발부했습니다. 마닐라 시는 2021년 동물원을 재개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원위원회는 ABS-CBN의 프랜차이저 갱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ABS-CBN은 24시간 이내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ABS-CBN은 하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8월부터 11,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ABS-CBN은 지난 1972년 마르코스 시절 방송국이 문을 닫았으며 민중혁명으로 독재 정권이 붕괴되면서 1986년 다시 문을 열었었습니다. 1953년에 개국한 ABS와 1956년에 개국한 CBN이 1967년 합병을 했으며 2020년 2월 필리핀 국가통신위원회가 라이선스 갱신을 거부하면서 5월 5일 방송 기능을 상실했었습니다. 필리핀 노동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항공 화물기에 사우디에서 출발한 49구의 OFW의 유해가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 사망한 274구의 유해 중 이번에 운송된 32구는 담만, 17구는 리야드에서 운송됐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오늘 도착한 20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유해를 고국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대규모의 유해 이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필리핀 대학이 개발한 코비드19 검사 키트가 리콜을 일으킨 결함이 해결됐다며 곧 재출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필리핀 식약청에 의해 인증된 검사 키트는 3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표본이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결정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사용이 중지됐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개발한 검사 키트는 개당 1,320페소이며 8,500페소의 외국 제품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필리핀 재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페소가 아시아 통화 중 가장 안정적인 통화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7월 8일 기준 지난해 연말에 기록된 달러당 50.66에서 2.21% 상승한 49.53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5월 국제수지 흑자가 24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해 16개월 내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2,800만 달러에 비해 2.6배 높았습니다. 금년 5월까지 국제수지 흑자는 지난해보다 22.3% 감소한 4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따르면 클락 국제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공사가 99%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터미널이 완공되면 현재 연간 420만 명에서 1210만 명으로 승객 수송 능력을 3배 향상시켜 니노이 아키노 공항의 수송료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클락 국제공항은 지난 4월에 폐쇄되었으며 6월 5일부터 국제항공편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깝게 지내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 고법은 10일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지인 B씨가 거주하는 판판가주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한국으로 달아난 뒤 자수했습니다. A씨는 자수하면서 오래전 투자한 1천만 원에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었습니다. 자폐 증세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호녀라 코피노로 둔갑시켜 해외에 수년 동안 유기한 매정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남편은 형량이 증가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필리핀에 자폐 증세가 있는 친아들 C군을 코피노로 둔갑시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PGA 군산CC 오픈 둘째 날 김주영 선수는 1언더파 70타로 2라운드 경기를 마쳐 토탈 7언더파 135타로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4위를 마크했습니다. 경기 중반 김주영 선수는 단독 선두로 나서기도 했으나 후반 13번 홀과 16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공동 4위로 밀렸습니다. 내일 3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해 KPGA 첫 우승을 달성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 환율은 1달러에 49.485 페소를 기록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4.2원이 오른 1201원 11전으로 마감됐습니다. 1페소에 24.29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바기우에서 오후 2시 20분부터 40분까지 약 20여 분간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은 영어로 헤일스톤이라고 하는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힘든 경라군에서 불규칙한 얼음덩어리가 잠수 형태로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많은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필리핀의 날씨는 구름이 동반되고 천둥과 함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일출은 5시 34분이고 일몰은 6시 30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